예, 이번에는 KTX하고 SRT GTX 역세권 투자라고 돼 있는데 제가 뭐 어디 좋은 역세권이신가 투자하세요 이런 내용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 기대하고 들어오셨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. 역세권 투자라고 해서 이제 KTX나 SRT, GTX 이런 데다가 뭐 많이 하잖아요. 역세권이라고 해서. 근데 그 차이가 뭔지 그 오늘은 KTX랑 GTX 그리고 뭐 SRT 이런 게 뭐가 무슨 차이인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일단 다 전철이죠. 다 전철인데 전철 종류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철로, 그러니까 전철이라는 거는 그 선로 위에 다니는 기차가 다 전철이죠. 전기로 가는 기차. 기차가 달릴 때 이제 밑에 레일이 있잖아요. 그 레일이 이제 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준궤라는 걸 써요. 표준궤라는 걸 쓰고 이게 이제 국제 표준입니다. 1435mm짜리.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부동산 맨날 얘기하던 놈이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거보다 표준계보다 작은 걸 협계라 그러고 넓은 거를 광계라고 합니다. 광계면은 더 넓으니까 더 넓게 더 큰 기차 올라가겠죠.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많이 실을 수도 있고. 최근에 이제 뭐 유라시아 철도 이런 거 뭐 어디만 동해 쪽만 연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 광계를 써요. 우리나라는 다 표준궤를 쓰거든요. 지하철이고 전철이고 뭐 고속철도고 SRT고 다 표준궤.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열차만 틀린 거지 선로는 다 똑같은 걸 쓴다는 얘기예요. 근데 러시아는 광궤를 씁니다. 더 넓은 걸 써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기차가 러시아 관통해서 갈라 그러면 밑에 안 맞는 거예요. 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? 발을 바꿔서 가든가 해야겠죠. 그래서 그 바꾸는 어떤 특정 역에 서가지고 밑에 있는 발판을 바꿔가지고 뭐 땡겨주는 뭐 파워트레인 쪽은 뭐 앞에 다른 걸 실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유라시아 철도 같은 거 얘기 나올 때도 그게 그냥 연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고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전기로 가는 기차, 전철은 다 표준궤를 쓴다. 그래서 아무튼 전기로 가는 기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철 뭐 다 전철이라 그러죠. 지하로 가는 건 지하철. 가끔 이제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 지하로 안 가는데 왜 지하철이냐고 편의상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라고 통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1호선 같은 경우. 원래는 이제 국철 구간이 있고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지하철 한 9호선까지 있고 있는데 다 그냥 지하철로 통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복선 전철이라는 거는 이런 레일이 두 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상행선 하나, 하행선 하나. 지하철이 보통 보면은 뭐 강남 방향, 뭐 건대 방향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다니잖아요. 이런 걸 복선 전철이라고 합니다. 옛날 구간 중에 이제 의정부에서 용산 구간인가 그쪽 국철은 단선 구간이에요. 그래서 역에서는 좌우로 두 개가 쓰지만 실질적으로 달리는 쪽은 한 개밖에 없어요. 그러면 상행선이 갔다가 갈 동안 하행선은 못 가고 쉬어 있다가 역에 또 걔가 지나가고 나면 또 가고 뭐 이렇게 했겠죠. 그러니까 불편한데 빨리 많이도 못 달리고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복선 전철이 뭐 많이 이제 만들고 있고 경전철이라는 거는 선로는 똑같은 걸 쓰는데 규모가 작은 거. 근데 이게 왜 이제 경전철하고 차이가 좀 있냐면 전철 보통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8량에서 한 10량 정도, 10칸 정도 쓰는데 경전철은 뭐 작은 거는 2칸 뭐 이렇게 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작은 규모다. 그 트램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걸 없이 그냥 지상 높이에 사람들 걸어 다니는 자동차도 같이 다니고 그 위에 이제 선로가 있어서 전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트램이라고 합니다. 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 트램 설치한다고 하죠. 근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경전철 우리나라 잘 된 데가 없어요. 예, 그 트램도 뭐 있는 데 있나요? 근데 뭐 많이 타고 다니는 데 없어요. 잘 없고 대부분이 이쪽이 이제 트램이나 경전철은 민간에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뭐 용인이나 의정부 같은 데 봐도 경전철이 있긴 있는데 인천도 마찬가지고 인천은 뭐 이거 망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경전철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에 역세권 투자한다 뭐잘 되는지 잘 못 봤어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되는지 잘 못 봤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별도로 모노레일이라고 이건 레일이 한 개짜리 보통 이제 열차가 달리면은 좌우에 선로가 두 개인데 얘는 한 개짜리 큰 거 하나 있고 그 위를 달리죠.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.
어쨌거나 이제 일반적으로 역세권 투자하면은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KTX, GTX, SRT 뭐 이런 건데 무슨 차이냐면 KTX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고속철도입니다. 최고 시속 300km 정도 되죠. 뭐 설계는 한 330km까지 달릴 수 있게 해놨다는데 지하철하고 똑같은 선로인데 왜 얘는 빨리 달리고 지하철은 천천히 달리냐면 얘는 직선으로 가고 지하철은 꼬불꼬불 가잖아요. 그 차이예요. 그 다음에 SRT도 KTX랑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왜 SRT라고 하냐면 가장 큰 거는 KTX는 그냥 철도공사에서 하는 그 흔히 말하는 나라에서 하는 거고 SRT는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. 똑같은 거예요. 왜 분리를 해놨냐? 좋은 취지는 같은 라인을 두 개로 나눠 놓으면 경쟁해서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이제 용산역이나 이런 데 출발하는 건 KTX, 이제 수서에서 출발하는 거는 이제 SRT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뭐 실제로 SRT가 같은 구간 달리면은 KTX보다 약 10% 정도 저렴하게 요금을 받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기계가 틀리냐?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틀리긴 한데 거의 똑같습니다. 똑같고 뭐 제가 알기로 SRT도 KTX 거 그 열차를 30대인가 그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뭐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KTX는 애초에 그 프랑스 떼제베 거 그대로 이제 기술하고 다 수입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역세권 투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이제 GTX가 있는데 이건 그레이트 트레인 뭐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광역철도예요. 고속철도인데 굳이 따지면 얘는 지하철 같은 거예요. 이제 KTX나 SRT는 역은 이제 뭐 플랫폼이 밑에 있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달리는 거는 땅 위로 달리잖아요. 대부분 이제 장거리 가고 부산 가고 뭐 목포 가고 이러니까 땅 위로 달리는데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로 달립니다. 그리고 속도는 한 100km에서 180km 정도. 그러니까 지하철보다 훨씬 빠르죠. 한 2배 이상 빠른데 무슨 좀 차이가 또 다른 게 또 있는데 그거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KTX랑 SR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서에서 출발하는 거는 SRT, 그 평택 지제역까지만 SRT 노선이고요. 그 이후부터는 KTX 노선을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. 그래서 KTX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이제 서울에서 해가지고 광명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평택 밑에서 합쳐져가지고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가게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SRT랑 KTX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거고 뭐 운영하는 회사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GTX가 전철하고 좀 다른 거, 여기서 말하는 전철은 이제 지하철이죠. 지하철하고 좀 다른 게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종로 쪽인데 중구 쪽 보시면 지하철 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잘 보시면 도로 밑으로 다 되어 있어요. 도로 밑으로 공사가 다 이렇게 도로 밑으로 지하철들이 다 되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꼬불꼬불 가요. 그러니까 빨리 못 달려요. 왜 가다 보면 뭐 커브길 나오고 도로가 뭐 급 회전 구간 있고 이러니까 빨리 못 달리겠죠. 그에 반해서 이제 그 GTX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쭉 가니까 빨리 갈 수가 있겠죠. 같은 노선, 같은 그 아까 표준궤를 사용하는 선로라도 훨씬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. 그럼 뭔데 똑같은 지하철인데 지하철은 빨리 못 가고 GTX는 빨리 가느냐? 얘는 어떻게 하면은 그럼 그 지하철은 왜 꼬불꼬불 가야 되고 GTX는 직선으로 갈 수 있느냐? 그게 바로 이제 지하권 때문이에요. 지하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동산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부동산 뭐 공부하신 분들 지상권이라고. 지상권이라는 거는 지표면에서 땅이 내 거라 하더라도 그 위에 다른 사람 물건이 있으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. 그 사람 거예요. 그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내 땅 위에 있는 게 대부분 내 거죠. 그래서 지상권이 있는데 반대로 그럼 땅 밑에 있는 건 누구 거냐? 그것도 내 거예요. 개인 소유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가려고 해도 대각선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일자로 빨리 가려고 해도 남의 건물 같은 게 있으면 뭐 저쪽에 이제 그 중구 쪽 아까 말씀드린 중구 쪽 같은 경우 가보시면 옛날에 오래된 빌딩들이 많잖아요. 그 밑으로 못 지나가요. 왜? 그 사람 허락을 받아야 돼.
그럼 허락을 받으려면 말 잘해야 돼요?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냥 꼬불꼬불 가는 게 사업비가 덜 나오는 거예요. 돈 안 줘도 되고. 돈을 뭐 이렇게 뭐 5년치 주고 3년치 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뭐 100년치라든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지하권을 쓸 수 있는 걸 준다든가 하니까. 근데 이제 GTX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피해서 직선으로 가느냐? 예, 그냥 일반적으로 지하 한 50m 이상을 파게 되면은 그 밑으로 다니는 거는 지하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뭐 건물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약 20m에서 50m 이상은 지하권이 성립이 안 돼요. 그래서 그쪽으로 갈 때는 그 뭐 큰 빌딩이 있다. 뭐 5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있어도 그 밑에 50m로 파가지고 그 밑으로 이제 전철이 다니게 되면은 위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뚫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고.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깊게 팔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, 공사비가. 그거를 감안하고 그냥 뭐 꼬불꼬불 갈 건지 아니면 직선으로 깊게 팔 건지를 따져보고 뭐가 더 이득인 걸 하겠죠. 근데 일단 GTX 같은 경우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밑으로 많이 판 거고, 지금 GTX 같은 경우는 계획상에는 요금이 한 2,500원 정도 됩니다. 근데 아마 더 오를 것 같아요. 왜냐면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1001번, 1300번 이런 거, 지이 붙은 거. 그런 것도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일반 버스가 아니라 광역버스. 얘도 일반 전철이 아니라 광역전철. 네, 그런 개념인데, 그런 게 현재 보통 한 3,000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상에는 2,500원인데 아마 실제로 개통이 되면은 좀 더 비싸지 않을까. 그리고 현재 GTX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뭐 이렇게 뭐 인천이랑 뭐 여기 의정부 쪽도 그렇고 뭐 GTX 들어온다고 막 좋아하고 이러는데, 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A 노선밖에 없습니다. 예, 원래 이것도 이제 일산 킨텍스 쪽에서 이제 수서까지였는데 이 뭐 파주 쪽에 이제 그 인구가 더 많은데 왜 운전까지 안 오냐 이래가지고 운전까지 하기로 했고, 그것도 재밌는 거는 노선은 여기까지 하는데 기지창은 일산에다 해라 해가지고 또 뭐 그것도 어떻게 뭐 논란이 좀 있었는데, 어쨌거나 운전부터 해가지고 삼성역까지 오는데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30분 이내에 간다고 합니다. 뭐 역도 몇 개 없고 이제,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, 지제역에 가면 이제 평택에서 수서까지 지제역이 빠르면 17분, 늦으면 한 20분 걸려요. 그러니까 막 우와 지제역에 뭐 엄청 살기 좋아졌네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평택 가보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 엄청나게 많고요. 제가 평택 자주 가는데 평택 가면요 차로 가는 게 더 편해요. 예, 수서까지 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막 환승하고 기다렸다가 예매하고 가면 또 뭐 표 없으면 주말 같은 표도 잘 없어요. 예, 해가지고 예매해가지고 또 뭐 평택 지제역 내려가지고 그 앞에서 또 뭐 버스나 택시 타고 다시 또 어디 갔다가 볼일 보고 집에 들어, 이게 되게 힘들어요. 차로 차 막혀도 그냥 경부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다음번 시간대 아마 그 KTX하고 전철역하고 지하철역하고 고속도로 IC 투자할 때 그 비교점을 좀 설명드릴 건데, 개인적으로 KTX나 SRT, GTX도 마찬가지인데 이런데 역세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재미 별로 못 봅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런데 말고 훨씬 안전하고 좋은 데 많아요. 어쨌거나 오늘 제가 이제 KTX랑 GTX랑 SRT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알아봤고요. 뭐 솔직히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. 저 앞으로도 이제 뭐 제가 궁금한 것들 알아보면서 좀 자료도 만들고 영상으로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. 강의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것 좀 알아봐 달라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이나 혹은 부동산 공학국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알아봐서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